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꼴과 단락 서식을 설정해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워드는 마우스를 이용해 작업하는 것이 편리한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바로가기 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서 작업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바로가기 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바로가기 키는 단축키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편집할 때 범위 선택은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범위 선택은 마우스로 클릭하고 또는 드래그해서 범위를 선택하는 거지만 키보드를 사용해서도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익혀두면 상황에 맞게 편집할 수 있어서 편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단어가 선택이 되죠. 한번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이번에는 박물관에서 3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3번을 누르면 지금처럼 단락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 여백에서 클릭하면 줄이 선택이 되죠. 더블 클릭하면 단락이 선택됩니다. 3번을 클릭하면 문서 전체가 선택됩니다. 또 줄 단위로도 블럭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여백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 아주 편리하죠? 이번에는 키보드로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키보드로 범위를 선택하며 아주 섬세하게 범위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줄에 있는 한나시 앞에 커서를 두고 F8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누르는 만큼 해당 방향으로 선택 범위가 확장됩니다. 선택 범위 확장을 중지하려면 ESC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움직이면 범위 지정이 해제가 되었죠. 다시 한나시 앞에 커서를 두고 F8을 2번 누르면 현재 커서 위치에 단어를 선택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 것과 같은 결과죠. 이번에는 F8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즉 F8을 3번 누른 상태죠. 이렇게 하면 문장이 선택됩니다. 다시 F8을 한 번 더 누르면 4번을 누른 상태가 되죠. 이 경우에는 단락이 선택됩니다. 다시 한나시 앞에 커서를 두고 이번에는 Ctrl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8을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3번 누르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해서 바로가기 키를 사용해 봤는데요. 리본 메뉴에 표시되는 모든 항목에 접근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가 있거든요.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나시 앞에 커서를 두고 Alt키를 누르고 뗍니다. 그럼 각 메뉴에 맞는 바로가기 키가 나타나죠. 삽입 메뉴를 보면 N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N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삽입 메뉴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단락 첫 문자 장식이 RC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RC를 누르면 지금처럼 메뉴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본문을 선택한 다음 엔터를 누르면 단락의 첫 글자인 한이 3줄에 걸쳐서 꾸며집니다. Alt를 누르는 바로가기 키는 동시에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Alt를 한번 누르고 뗍니다. 그리고 N을 누르고 다시 떼고 그 다음에 RC를 누르면 지금처럼 메뉴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Alt, N, RC를 순서대로 누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을 문서 작성할 때마다 자주 사용한다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서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단락의 첫 문자 장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를 선택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어디냐면요. 여기 왼쪽 상단에 이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거든요.
단락의 첫 문자 장식에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되었네요.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Alt를 한번 누르면 방금 추가한 단락의 첫 문자 장식에 1이라고 적혀 있죠. 앞에서 첫 문자 장식을 했던 이 부분을 취소하겠습니다. 단락의 첫 문자 장식 없음을 선택하면 취소되었죠. 다시 커서를 두고 Alt 1을 한 번에 눌러도 좋고 Alt 누른 다음 떼고 다시 1을 눌러도 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Alt 1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첫 문자 장식이 실행되었죠. 여기에서 본문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이 되었죠. 그럼 방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추가했던 항목은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면요. 단락의 첫 문자 장식 추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선택하면 메뉴는 제거가 됩니다. 그럼 현재 입력한 내용에 글꼴과 단락 서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Ctrl A를 눌러 모든 내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바로가기 키 Ctrl A를 눌러 모두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앞에서 배웠던 여백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누르면 문서 전체가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단락을 선택합니다. 지금처럼 단락 대화 상자를 열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 탭을 누르면 여기 단락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도 설정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리본 메뉴에서 표시되지 않은 단락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단락을 선택해서 대화 상자를 연 다음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단락 뒤 간격이 지금 8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0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은 1.5줄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줄 간격이 좀 넓어졌죠.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글꼴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죠. 글꼴 대화 상자는 바로 열 수 있는 바로가기 키가 있거든요. Ctrl D를 누르면 글꼴 대화 상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바탕체를 입력해주고 직접 선택해도 되는데 글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글꼴을 입력하면 빠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글꼴이 바탕으로 변경되었죠. 물론 여기에서도 글꼴 바탕을 찾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첫 줄을 선택을 한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크기를 18포인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여기 홈 탭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누릅니다. 가운데 정렬 바로가기 키는 Ctrl입니다. Ctrl L은 왼쪽 정렬, Ctrl E는 가운데 정렬, Ctrl R은 오른쪽 정렬이죠. 다시 Ctrl E를 눌러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선택하고 다시 글꼴 대화 상자 Ctrl D를 눌러 연 다음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선택하고 그리고 글꼴색 파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리본 메뉴에서도 설정 가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단락을 선택해서 단락 앞 간격을 10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단위는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리고 단락 뒤 간격은 5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단락 앞 간격이라면 여기 유치원 때부터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의 단락이죠. 이 송한나 큐레이터 부분과 유치원 때부터 라고 하는 이 단락의 위쪽이 10포인트의 간격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5포인트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단락의 간격이 설정되었죠. 이번에는 네 번째 줄 한나시로 시작하는 단락을 선택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단락이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여쓰기 범주에서 왼쪽에 한 글자만큼 들여쓰기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단락 자체가 왼쪽으로 한 글자만큼 들여쓰기가 되었죠. 이렇게 편집을 했다면 반복해서 글머리표가 붙여져 있는 단락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한 글자 들여쓰기 한 이 단락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식 복사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커서를 두고 홈 탭에 있는 서식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송한나 큐레이터라고 하는 곳에 똑같이 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적용하려고 하는 범위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번에는 유치원 때부터 큐레이터가 꿈이었어요 라고 하는 단락에 커서를 두고 서식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식 복사를 할 때 적용하려고 하는 단락이 두 군데나 되죠. 이런 경우에는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ESC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서식 복사가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 마우스 커서를 보면 서식 복사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서식이 복사됩니다. ESC를 누르면 서식 복사가 취소되었죠. 이렇게 홈 탭에 있는 서식 복사를 눌러서 서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서식 복사의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도 편리하게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 줄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면 서식 복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적용하려고 하는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면 서식이 적용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서식 복사 메뉴를 이용하든 바로가기 키를 이용하든 서식을 복사할 단락을 선택하고 서식 복사 또는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려고 하는 범위는 블럭을 지정하듯이 적용하거나 블럭을 지정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면 서식이 바로 적용이 되었죠. 이렇게 서식 복사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문서를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출처 범위를 블럭 지정하고 글꼴 크기를 8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맞춤하겠습니다. 물론 메뉴 이용해도 되지만 컨트롤 R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맞춤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나 씨는 유치원 때부터 라고 하는 이 단락의 끝에 있는 정확히 알고 있던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정확히란 단어가 두 줄에 걸쳐서 표시가 되었죠. 영문과 달리 한글은 단어가 잘려 나타나도 맞춤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글 단어도 잘리지 않게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단락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단락을 편집할 때에는 해당 단락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고요. 굳이 블럭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꼴을 적용할 때에는 글꼴을 적용할 범위를 블럭 지정해야 하지만 단락은 단락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커서만 둬도 상관없습니다. 자, 단락을 선택하면 여기 한글 입력 체계라고 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줄바꿈 옵션 중에 한글 단어 잘림 허용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어가 잘리는 거거든요. 여기 체크를 없애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단어가 잘리지 않고 정확히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 줄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에 일해야 하는 부분도 모두 단어가 잘리지 않고 한 줄에 표시가 되었죠.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자간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사용된 글머리표가 어떤 범주에 있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기호에서 블럭을 지정하고 삽입 탭을 눌러 기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호를 눌러보면 현재 기호가 현재 글꼴의 딩백 기호라고 하는 하위 집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혹시 궁금하셨다면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문서를 편집하다 보면 이렇게 빨간 물결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맞춤법이 어긋나는 경우 이렇게 빨간 물결 밑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맞춤법에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 무시하셔도 되거든요. 실제 편집 화면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읽기 모드나 인쇄를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빨간 물결 무늬가 거슬려서 문서 편집이 불편하다면 현재 문서 파일에서만 맞춤법 기능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여기 빨간 물결 무늬가 있는 큐레이터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클릭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맞춤법을 선택한 다음 자세히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편집기라고 하는 창이 실행되었죠? 여기에서 맨 아래쪽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언어 교정 탭에서 예외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현재 문서에서만 맞춤법 오류 숨기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빨간 물결 무늬를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꼴과 단락 서식을 적용해서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바로가기 키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워드 기초 강좌를 익히시는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